안녕하세요.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아픈 과거를 지우려다가 오히려 소중한 역사를 잃어버릴 뻔한 한 마을의 이름에 얽힌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한 마을이 일제강점기의 아픈 기억을 없애려고 큰 결심 끝에 이름을 바꿨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그 결정이 실수였다면요?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한번 따라가 보죠. 네, 실제로 199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. 대장촌 그리고 대장역이라는 이름이 일본 식민지 시대의 잔재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춘포라는 새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. 언뜻 보기에는 당연하고 또 정의로운 역사 바로잡기처럼 보였을 겁니다. 하지만 말이죠. 이 이름 변경 뒤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대장촌과 춘포 이 두 이름의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? 먼저 시간을 아주 멀리,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기록 보관소의 단서들부터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이 기록들을 좀 보세요.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1789년 조선시대 국가인구조사 자료에 대장리라는 이름이 딱 나옵니다. 또 1872년 지도에는 나루터 이름으로 대장포가 표시되어 있고요. 심지어 1894년 한 해에만 서로 완전히 다른 세 개의 기록에서 대장촌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등장해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바로 일본의 영향력이 있기 훨씬 전부터 대장이란 이름이 우리 역사 속에 명백히 존재했다는 거죠. 그 1894년의 기록 중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. 당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 W.D. 레이놀즈의 기록인데요. 전주에서 40리 떨어진 대장촌에서 하룻밤 묵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죠. 두 번째 단서는 더 극적인 상황에서 나왔습니다. 바로 동학농민혁명 때 피난을 가던 양반 이보경 씨가 쓴 일기에 나오는 구절인데요. 대장촌을 지나 춘포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어요. 여기서 중요한 건 대장촌과 춘포를 별개의 장소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더 놀랍습니다. 이건 무려 당시 일본 영사관의 기밀 보고서예요. 동학농민군이 쌀 1000석을 대장촌으로 빨리 옮기라고 명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이건 뭘까요? 대장촌이 그만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것도 일본 측 기록에서요. 자, 정리해볼까요? 1902년의 법정 문서들을 보면요, 대장촌은 만경강에 있는 아주 번화한 나루터 마을이었고 심지어 여행객들을 위한 여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명확하죠. 이 모든 증거들이 대장촌이 일본과는 상관없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우리 고유의 마을이었다는 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. 아니,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대장촌을 일본식 이름이라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?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. 시간은 1904년으로 갑니다. 러일 전쟁이 끝난 직후죠. 이때 일본의 아주 강력한 가문인 호소카와 가문이 이 대장촌 일대에 어마어마한 땅을 사들여서 거대한 농장을 세웁니다. 바로 이 사건이 모든 오해의 시작이었습니다. 이 호소카와 농장이 들어서면서 마을의 모습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. 원래는 우리 전통 나루터 마을이었잖아요. 그런데 갑자기 반듯반듯한 직선 도로가 깔리고 일본식 집들이 들어서고 심지어 일본 신사의 정미소까지 생겨납니다. 말 그대로 식민 통치를 위한 일본식 모범 마을로 완전히 뜯어 고쳐진 거죠. 그리고 결정적으로 1914년에 들어선 기차역 이름이 오호바역이었습니다. 이게 대장역의 일본식 발음인데요. 이 호바라는 말이 일본어로 농장이나 밭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. 당연히 사람들은 호소카와 농장 때문에 생긴 역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. 이렇게 대장촌의 원래 모습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일본 농장 마을이라는 이미지만이 강하게 남게 된 겁니다. 자,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.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잊고 있었던 또 다른 이름 춘포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. 대장촌과 춘포, 이 둘은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요?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. 춘포 역시 아주 오래된 우리 고유의 지명이라는 거예요. 심지어 1500년대 기록에도 등장하는 대장촌과는 아예 다른 별개의 행정구역이었습니다. 처음부터 둘은 다른 곳이었다는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그 역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1789년 대장촌은 전주부 소속, 춘포는 익산군 소속. 완전히 달랐죠.
그러다가 1917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대장촌이 춘포면이라는 더 큰 행정구역 안으로 흡수되어 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때부터 두 지역이 행정적으로 묶이게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모든 조각에 맞춰졌습니다. 결론을 내려볼까요? 첫째, 대장촌은 명백히 식민지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 고유의 지명입니다. 둘째, 이것이 식민지의 상징처럼 여겨진 건 순전히 호속화와 농장 때문이었죠. 셋째, 춘포 역시 대장촌과는 별개의 역사를 가진 우리 지명입니다. 그렇다면 1996년의 이름 변경은 뭘까요? 결국 하나의 역사적인 우리 이름을 또 다른 역사적인 우리 이름으로 바꾼 안타까운 해프닝이었던 셈입니다. 자, 이렇게 한 마을의 이름에 얽힌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.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름을 잘못 바꿨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. 우리에게 역사와 기억에 대해 더 큰 질문을 던지죠. 이 사건을 연구한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. 역사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반드시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본래 우리 것이었던 걸 오히려 남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. 정말 뼈아픈 지적이죠?